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주변국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막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을 지속하면서 핵무기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자카르타 외신기자클럽이 주관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28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내 다른 국가와도 이런 우려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missile launches are a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re destabilizing to the region. They're a threat to countries around North Korea. So we are deeply concerned, and I know that others in the region share our concerns. 성김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길을 계속 모색하는 미국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의 많은 경로로 접촉했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며 곧 답신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finding a diplomatic path to comple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has not changed at all, and these missile activities do not change our determination, weaken our determination. 성김 대표는 이어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인도적 노력은 비핵화 협상 노력의 일환이든 무엇이든 정치 상황과 별개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28일 영국 BBC 방송의 인터뷰 프로그램 하드토크에 출연해 북한의 지속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라파엘 사무총장은 IAEA 사찰단이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됐지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분리를 지속하며 핵무기 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clear signs that the nuclear weapon program in the DPRK is running full steam ahead. They are enriching uranium again. They are separating plutonium. So there is an effort that seems to be ongoing to increase the nuclear arsenal.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은 과거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지만 핵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고 지금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면서 IAEA는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도출되는 즉시 북한 핵시설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28일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 일본 측과 전화 협의를 한 데 이어 30일에는 자카르타에서 한국 측 북핵 수석대표와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한 입장은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28일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의 무례한 언동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의 강력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화와 침묵은 더 많은 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인 행동과 대량 살상 무기 WMD의 지속적인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된다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미국 동맹국들과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역시 김정은 정권은 최근 누가 봐도 명백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이어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런 사실을 더욱 확증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핵을 통한 북한의 호전성이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기타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무기 실험을 재개한 직후 북한의 양보 요구에 동의해주는 건 김정은 정권의 핵을 통한 호전성의 결과를 달성한다고 말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비판에 나서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를 연계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North Korea is expanding uranium enrichment, and just days after America withdrew from Afghanistan, North Korea tested 2 ballistic missiles. In every area and region of the world, our nation, America's interests are in retreat. Our enemies are on the march. 이런 가운데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중진 척 그레슬리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General Secretary Xi probably thinks that letting North Korea run wild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cause problems for the West. And we all know that the West is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developing of nuclear weapons and the ability to deliver them. 그레슬리 의원은 그러면서 핵으로 무장한 불안정한 정권인 북한을 옆집에 두는 건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을 도와 서방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는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빠른 속도와 조종성이 특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를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존 탄도미사일과의 큰 차이점이라며 이는 빠른 속도와 결합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 확대 사진을 올리고 해당 탄두에 날개가 달려있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미사일이 탄두미사일에 실려 발사된 뒤 최종 단계에서 목표물까지 활공하는 극초음속 활공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은 화성 12형의 활공체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극초음속 활공체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이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29일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다음 회담 일정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보다 장기적인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기 개발과 과시용이며 대내적으로는 외부 압력과 계속된 고립 때문에 무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평화에 열려있는 듯하지만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는 태도를 수년 동안 견지해온 만큼 긴장 고조는 북한에 관심을 주게 되고 미한동맹에 틈을 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한동맹에 균열을 내려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데 북한도 동조하면서
북한은 곧 퇴임할 한국 문재인 정부가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용해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현재 저강도 도발을 하며 평화를 타진하는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전략은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북한은 이를 통해 미한 동맹 사이에 틈을 벌리고 대내외에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서만 3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대변인실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신고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7년에 북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016년 해사안전위원회의 북한 관련 결정회람문 발표 내용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해상안보의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판했으며 2016년 제정된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에 의거해 국제해운로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상안전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는 미사일 실험 등으로 미사일이나 잔해가 바다로 떨어질 경우 항해 중이던 선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사전 신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한 회원국이지만 미사일 발사 전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